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 라이브 문을 엽니다. 아침까지 내린 비로 건조함과 미세먼지는 다소 해소됐습니다. 미세먼지 보통 수준이고요. 한낮까지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깨끗하고 상쾌한 공기입니다. 요 며칠 닫아놓았던 창문 활짝 열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10일 박용의 뉴스 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면서 쉴 수 있는 시설물이 성동구에 들어섰지만 서울시는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입양을 통해 더 큰 행복을 찾은 가족의 모습과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해 풀어야 할 숙제를 짚어봅니다. 강동구 천호동의 한 성인용품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서 추산 8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 잡고 있는 골프,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를 제대로 배우는 법을 위클리 팁에서 살펴봅니다. 성동구가 지난 2월 무학여고 앞과 성수역 앞에 횡단보도 쉘터를 설치했습니다. 이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비나 햇볕을 피하고 좀 쉬어가라는 취지인데요. 그런데 이 시설물을 두고 이 서울시와 성동구의 입장이 선명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살펴봅니다. 조성엽 기자. 네, 저는 지금 성동구 행당동 무학여고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 기자. 자, 먼저 이 횡단보도 쉘터가 뭡니까? 네, 횡단보도 쉘터는 말 그대로 횡단보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조금 쉬어갈 수 있도록 만든 구조물인데요. 네. 보시는 것처럼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있고요. 예. 또 팔더미만큼의 광고판이 보이고 또 이렇게 의자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 쉘터는 횡단보도 경계석 부분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가 흔히 더운 여름날 보던 그 무더위 쉼터와 같은 천막 형식의 임시 구조물이 아니라 예. 버스 승차대와 유사한 형태의 고정 구조물입니다. 예. 여기에 있는 시민 몇 분과 얘기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예. 임신부나 노약자, 짐을 많이 가지신 분들은 잠깐이나마 앉아 쉴 수 있다고 해서 좋아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잠깐 봤는데 이 천장에 이 조명도 들어오는 시스템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이 조명이 지금 횡단보도를 야간에 비추는데요. 네. 이걸 두고 성동구에서는 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예. 그러니까 야간에 운전자들이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구조물이라 얘기를 하는 반면 예. 서울시는 터널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을 나가게 되면 잘 보이지 않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쉘터 좀 어려운 단어긴 하지만은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조금 쉬었다 가라 이런 시설물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쉘터를 성동구가 설치한 겁니까? 네, 성동구가 설치한 구조물이긴 한데요. 네. 민간업체의 제의를 통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예. 민간업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이 쉘터를 홍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띄웠는데요. 네. 그중 성동구가 이것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설치를 하게 된 거고요. 예. 이 쉘터를 하나 만들게 되면 2,50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예. 민간업체가 2,500만 원을 모두 대고 또 운영과 관리까지 맡고 있습니다. 예. 자, 민간업체가 한 곳에 2,5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민간업체가 얻는 수익은 뭡니까? 단순히 뭐 공공적인 그런 성격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판이 있습니다. 예. 이 광고판은 지금 시범 설치이기 때문에 공익 광고만 하고 있는데요. 정규 설치가 될 경우에는 일반 광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로서는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예. 자, 어떻습니까? 예, 서울시가 이거를 불법이라고 지금 철거를 하라는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불법인데다가 무엇보다도 이 시설 자체가 보행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시는 이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또 교통약자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특히 뭐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장애인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보행이 오히려 불편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예. 더구나 2분 이내에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데 굳이 앉아서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네. 제가 타이머로 횡단보도 신호를 한번 확인해 봤는데 정확히 1분 43초가 걸렸습니다. 예. 서울시는 있으나 마나한 이 시설을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
서울시에서는 불법 시설물이라고는 했는데 최근에는 이 쉘터를 이 도로 조명 허가 대상 시설물에 포함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 서울시 임시회에서 이 쉘터를 도로 점령 허가 대상 시설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서울시는 이 조례안이 서울시 시책과 완전히 반대되기 때문에 네.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어떻게든 막아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것은 바로 제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네. 이 제의란 것은 시의회에 다시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 실제 이미 작년과 올해 초에 두 번에 걸쳐서 상임위 통과를 서울시가 막은 바가 있는데요. 이미 본회의가 통과됐기 때문에 예. 제의를 통해서 막겠다는 겁니다. 예. 서울시는 오늘 바로 제의를 하겠다고 말을 한 바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달 11일, 그러니까 모레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조례 심사가 있는데 이 전에 제의를 해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예,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또 조 기자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네, 제의를 하게 되면 잠시간 이 조례안은 효력을 멈추게 됩니다. 네. 서울시의회에선 다시 재논의에 들어가고요. 6월에 있을 본회의에 재상정됩니다. 잠깐 예측을 해보자면 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안을 발의를 했고 또 이미 한번 본회의를 통과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서울시는 이 안을 이미 이의제기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최종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 즉 성동구의 이 횡단보도 쉘터가 재합법화된다는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 서울 시내 곳곳에서 이 횡단보도 쉘터를 자주 목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성동구 행당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조성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분명 이 시민들을 위한 시설인데 이 보도에 방해가 돼서 서울시가 반대한다는 건데 글쎄요, 이 보도 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나 불법 적치물들이 더 큰 방해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성동구 연결해봤습니다. 입양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나와는 관계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 오늘 소개해드릴 이 가족은 입양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양을 통해서 행복을 찾은 한 가족을 오신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살 하린이가 이보람 씨의 가족이 된 건 1년 전입니다. 하린이에게는 부모님과 2명의 오빠들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몸도 아프고 표정도 없어 가족들을 걱정하게 했지만 이제는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 씨 가족은 하린이가 5번째 가족이 된 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전화가 오자마자 가슴이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낳은 것처럼. 그래서 막상 딱 달려가서 아이의 눈을 마주쳤는데 언제 얼굴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그것만으로 우리가 이미 가족이 되었다는. 이 씨는 결혼 전부터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유년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야 했던 기억 때문입니다. 입양을 통해 한 아이의 인생을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싶다는 바람에서였습니다. 이미 2아이를 낳았지만 이 씨의 신념대로 입양을 계획했습니다. 가족 모두 입양에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린이를 가족으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하린이도 처음에 이제 부모님이 같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뻔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희 가정을 만나게 되면 저희가 많은 것을 해줄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행복한 가정 안에서 이 아이의 그 모든 과거들이 특별한 인생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입양을 바라보는 주변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양은 행복의 비밀 창고라고 말합니다. 입양을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누구나 하려고 하지만 편견이 있기 때문에 보물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라는 이제 편견 아닌 편견들로 이제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어려운 일이 아니라 도전해볼 만한 일 그리고 가지고 싶은 일 같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 드릴 때 이거 너무 좋은 일이다. 이 씨의 꿈은 더 많은 사람들이 입양에 관심을 갖고 입양 문화가 정착되는 겁니다. 이 씨 가족에게 입양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소중하고 특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입양 가족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네, 앞서서 할인인의 가족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입양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국내 입양 아동 수는 매년 줄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입양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계속해서 오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국내 입양 수는 2011년부터 매년 줄어 2015년 683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지난 2012년 개정된 입양특례법입니다. 입양 아동이 성인이 돼서 자신의 뿌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시작됐지만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입양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은 입양 대상 아동들의 어떤 알 권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뿌리찾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도권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보장이 되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할 만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입양이라는 부분은 친생 부모라든가 입양 부모님 그다음에 대상 아동들 이 3자가 모두가 이제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만 좀 쏠린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입양되는 아이들의 90% 이상은 미혼모의 아동일 정도로 입양 아동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아이를 입양시키기 위해서는 출생신고가 의무이고 생후 일주일 동안 입양을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이것이 미혼모와 정보공개를 꺼리는 가족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겁니다. 입양특례법으로 입양을 신청하려는 가족 입장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9단계의 절차와 20여 가지의 구비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8월에 이제 법원 허가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양부모님들에 대한 이제 관리 감독이나 절차상의 이제 기준들이 강화가 되면서 이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신 양부모님들이 심적 부담감으로 인해서 이제 신청을 조금 이제 꺼려하시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아동을 양육하는 것 자체에 대한 양육적 부담도 가지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입양에서 여아를 입양하는 비율은 남아의 3배. 국내 입양을 가지 못한 아이들은 위탁 과정을 거쳐 해외로 입양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쯤 강동구 천호동의 성인용품점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8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성인용품점 내부 창고로 사용 중인 진열장 뒤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강동구 둔촌동 보훈병원 뒤 도로에서 1톤 트럭과 탑차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차 운전자가 무릎을 다치고 1톤 트럭 운전자가 어깨에 경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비로 인해 노면이 미끄러워지면서 두 트럭이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2시쯤 강남구 대치동 대치목련공원 앞에서 오토바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를 지나던 행인이 세워 옮기던 중 화재가 발생해 주변에 주차된 다른 오토바이에도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여주시 전봉동의 컨테이너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신고자는 밭에 일하러 가던 중 멀리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손녀,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나들이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지난달 29일 개막한 여주 도자기 축제인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오용석 기자. 네, 도자기 축제가 열리고 있는 여주시 신륵사 관광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우선 이번 도자기 축제는 지난달 29일 개막했죠.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축제는 이번 주말입니다. 14일까지 계속이 됩니다. 네. 올해로 29번째로 개최된 축제이고요. 이번 축제는 남한강, 세종대왕, 그리고 천년 도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예. 또 축제 기간 동안에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여주역에서 이 축제장까지 연결하는 셔틀버스도 운영이 되니까 예. 편리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찾아오시고 또 전시장 하나하나 둘러보시다 보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 가족이 모두가 즐거운 나들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3대 가족이 한 자리에서 만족할 수 있는 축제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네. 우리 스튜디오에 계신 박용 기자는 혹시 여주시의 도자기가 왜 유명한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생각지 못했는데 뭐 전통이 오래돼서 역사가 오래돼서 유명한 거 아닙니까? 네. 뭐 역사적으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도 있겠지만 이 여주시에는 쌀이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이곳에서 바로 이 도자기, 제 뒤에 보이는 저 도자기들의 주요 원료죠. 바로 흙입니다. 네. 이 고령토와 백토가 생산되는 광산이 흙에 있고요. 예. 또 과거에는 이 한강을 이용해서 수상 운반이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남한강 나루를 통해서 임금에게 진상품으로 도자기를 올리기가 수월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주 도자기가 좀 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명해질 수 있었고요. 예.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바로 여주 도자기 축제장 안에 마련되어 있는 전시관입니다. 시중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시중가보다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도자기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부모님들에게 보내드리는 선물로도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곳 옆동에는 또 여주시가 인정한 도자 명장들의 이 손길이 빛나는 명품 도자기 전시회도 함께 열리고 있습니다. 예. 또 전 세계 도자기의 어제와 오늘을 들여다볼 수 있는 세계 도자기 전시장도 준비가 돼 있고요. 특히 부모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온 화면에서도 이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님들 세대들이 도자기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먼저 이 오영석 기자 지금 차고 있는 그 팬더 모양 네. 목걸이인가요? 그곳에서 뭐 구매를 할 수 있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랑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희가 촬영을 위해서 잠깐 이 옆에 도자기 전시장에서 잠깐 저희가 빌렸고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이 부모들을 따라서 나선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이제 평일이라서 아이들이 학교에 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 현장에 잘 보이지 않는데요. 네. 주말에는 많아지겠죠. 이 무엇보다 이 직접 몸으로 느끼는 체험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나들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축제장 곳곳에 도자 체험점도 함께 펼쳐지고 있는데요. 도자기를 만드는 이 흙을 직접 밟아보기도 하고 또 빙빙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이 손가락을 따라서 빚어지는 도자기의 모습을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또 도자기 접시 깨기 대회 그리고 머그컵 낚시 대회 등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도자기 축제는 말 그대로 이 가정의 달 5월에 어른들부터 애들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온가족 놀이터로 소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릭사 관광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영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만든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니까 참 잘 먹더라고요. 온 가족 나들이 계획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주 도자기 축제 연결해봤습니다. 사소하지만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는 위클리 팁입니다. 골프하면 고가 스포츠란 인식 때문에 배우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분들 여럿 계실 텐데요. 최근 가상현실을 이용한 스크린 골프장이 늘어나면서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스크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기본적인 팁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를 어깨 넓이로 벌린 채 무릎을 살짝 구부립니다. 엉덩이는 뒤로 빼고 시선은 골프공을 바라봅니다. 골프채 그립은 왼손과 오른손 손으로 잡습니다. 왼손 검지 위에 오른손 새끼손가락을 포개어 올려주면 골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버래핑 그립이 완성됩니다. 그립은 가볍게 잡아 팔과 어깨에 최대한 힘을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어깨나 팔에 힘을 많이 빼서 이완을 시켜주면 편안하게 스윙을 할 수 있어서 공을 똑바로 보내거나 멀리 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스크린 골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선 스윙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골프 스윙은 크게 7단계로 구분되는데 어드레스, 테이크백, 백스윙, 다운스윙, 임팩트, 팔로우스루, 피니시가 그겁니다. 각각의 단계를 하나의 동작으로 연결해 스윙하는 것이 공을 멀리 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생활에 그 스트레스를 줄인다는 욕심으로 그냥 운동을 접근을 했는데 공 맞는 느낌, 공을 날려버린다는 느낌이 참 재밌어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 스크린 골프 중 공이 홀 근처에 다다랐을 땐 퍼팅 기술을 이용하면 됩니다. 퍼팅은 양팔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그립을 느슨하게 잡고 어깨 넓이만큼 다리를 정렬하는 게 핵심입니다. 골프공을 칠 때는 시계추가 움직이듯 진자 운동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왼팔은 방향을, 오른팔은 거리를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지금까지 스크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골프는 일방향성 운동이기 때문에 과하게 할 경우 몸에 무리가 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클리 팁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혼자만 알고 있기 아까운 정보 또는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제보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위클리 팁이었습니다. 6번째를 맞이하는 천호공원 철쭉축제가 이번 주말 강동구 천호공원에서 개최됩니다. 함께하는 봄, 함께 즐기는 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공연과 청소년들의 동아리 경연대회, 지역복지관의 바자회가 개최됩니다. 축제 첫날에는 천호공원 일대에서 15개 청소년 동아리들의 무용과 댄스 공연이, 오후 7시부터는 가수 김혜연과 진미령, 조관우가 출연하는 딜라이브 스페셜 봄꿈 음악회가 진행됩니다. 또 둘째 날에는 국악방송예술단이 드라마 대장금과 비틀즈의 팝송을 국악으로 편곡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지역복지관들이 참여하는 바자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축제 양일간 진행됩니다. 어제 개표 방송 보시느라 늦게 주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대선에 가려 이 서울시에서 같은 날 치러진 보궐선거 결과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서울시의회 9호구 제3선거구에 더불어민주당 황규복 후보가 당선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어느 자리에서건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시는 건 모두 똑같을 겁니다. 똑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 박영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